자, 이제 중학교 교과서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중학교 교과서 보시면은요. 저희가 앞에 프린트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교과서에 요 단원 배분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 교과서의 첫 번째 파트는 노래, 가창 파트입니다. 자, 거기서 첫 번째 악곡은요. 보여드릴 악곡은 나무의 노래라는 노래입니다. 자, 그래서 뭐 나무의 노래라고 하는 2부 합창, 부분 2부 합창곡입니다. 그래서 뭐냐 중학생들이 부르라고 별로 어렵지 않은 그냥 굉장히 3도와 6도 화음이 그냥 일반적으로 불리는 별로 드릴 말씀 없는 노래예요. 별로 다를 만한 뭐도 없고 템포가 좀 변하는 그런 악곡입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영석 작곡의 네모의 꿈이라는 노래인데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린 뭐 할래나? 약간 건전가요랄까? 뭐 이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북극고마라고 하는 노래가 나오는데요. 환경 관련된 노래이고요. 환경과 관련되어 가지고 여기 나온 노래이면서 달세뇨로 반복하는 기호 정도 나온 노래입니다. 날씨가 뭐 너무 이래서 제가 이걸 녹화하고 있는 시점 뭐 7월에 이렇게 더웠던 해는 없었다고 지금 계속 이러고 있어서 에어컨을 좀 잠시 꺼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실현이 가능한 일인가 싶기는 합니다만 예, 이 될 일을 얘기하고 있나 싶은데 하여튼 북극고마라는 노래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6페이지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렇게 되어 있는 악곡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교과서에 나오고 있는 요 악곡은요. 요 곡은 드라마에 최근에 나왔었나? 뭐 이래가지고 한번 좀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선생님들 이 곡이 여기까지 하나. 그리고 다시 반복이죠. 토술, 라미, 파도, 파솔 하나씩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이 곡의 화성 진행은 너무나 유명한 파엘벨의 캐논 베이스예요. 그래서 파엘벨 베이스라는 말이 붙기도 하고 파엘벨의 캐논 베이스라는 말이 붙기도 합니다. C, G, A 마이너, 그 다음에 E 마이너, F, C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진행이 흔히 말하는 머니 코드 베이스에 가장 가까운 베이스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베이스를 사용을 하면 뭐 거의 히트는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지금 이 베이스를 밑에다가 깔고 위에 지금 노래가 얹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파엘벨의 캐논의 화음 진행으로 작곡된 곡을 알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밑에 몇 개를 예를 들었는데 이 진행은 매우 매우 흔한 진행이죠. 그래서 뭐 마룬 5까지 안 나와도 많이 진행되는 파엘벨의 캐논 베이스이자 머니코드 진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모음으로 우하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악기로 연주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 화성 진행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노래 자체가 뭐 대단히 중요한 노래라기보다는 요 베이스 진행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는 악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보실 악곡은 40페이지에 나오는 개구리 소리입니다. 개구리 소리는 김영동 선생님이 작곡을 하셨는데요. 김영동 선생님은 이렇게 좀 국악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악곡을 다양한 수준의 악곡을 많이 작곡을 하셨어요. 한때는 지금 너무 많이 없어졌는데 전통 찻집에서 연주를 하는 전통 찻집에서 틀어놓는
하루 종일 틀어놓는 그런 악곡들을 일부러 전통찻집을 대상으로 하는 악곡들을 많이 작곡을 하셔가지고 전통찻집용 악곡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용동 선생님의 악곡 중에 이런 악곡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호덕 선생님은 아동문학가시고요. 그래서 이런 악곡들이 나와서 그 전통 음악풍의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악곡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거리 장단에 세를 맞추어서 오스티나토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한번 노래 불러봐라 라고 하는 악곡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금달의 궁입니다. 금달의 궁은요, 지금 중모리 장단에다 이렇게 맞춰서 적어놨는데요. 선생님들 꼭 중모리 장단 아니어도 다른 장단으로 적는 악곡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빠른 장단에 적혀 있어도 됩니다. 50페이지에 있는 악곡이고요. 자, 금달의 궁은 황해도 민요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보다 좀 빠른 장단으로 적혀 있고 조금 다른 음높이로 적혀 있는 금달의 궁도 보실 수 있는데, 옛날에는 도레도 솔, 도레도 솔 이래 가지고요. 솔을 떠는 악보로도 많이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악보들이 많이 없어졌고 그냥 지금처럼 요렇게들 많이 적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금달의 궁은요. 금달의 궁은 지금 교과서에서는 이루지 못한 남녀의 사랑을 주제로 하는 노래이다. 금 달아졌네는 잔디가 닳아서 없어졌다라는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고지고 보고지고 해갖고 뭐 아가씨가 보고지고 뭐 이런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금달의 궁은 조금 유희요에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아니요, 구분을 할 적에 무슨 수심가나 이런 거에 비해서 유희요에 가까운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더 가벼운 노래로 많이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레미솔라도의 라를 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적힌 악보를 보셨을 적에는 선생님들께서 중모리 장단에 조금 심각한 노래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좀 더 유희요에 가깝게 분류를 하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창 영역인데 아무리 뒤집어도 요 정도밖에는 그닥 볼 게 없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함께 즐기는 연주가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다 한 것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선생님들하고 더 얘기를 해봐야 맨날 하고 있는 라지 탐탐하고 플로어 탐탐 헷갈릴 소리나 할 것 같고 별로 볼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 와중에 이게 나와서 잠깐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이거 뭐 저보고 외우라고요?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아니 그런 거보다 캐스타네츠가 스페인 악기래요 라는 정도, 뭐 칠레나 페루에서 마라카스가 왔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인도에 타블라라고 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라는 정도. 자, 그 다음에 남미에서 우리가 흔히 팸플롯에 해당하는 악기를 잠포냐라고 부른다든가 뭐 이런 악기와, 아프리카에 부부젤라라고 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이 부부젤라 같은 악기가 월드컵 같은 거 할 적에, 남아공에서 월드컵 할 때 저 부부젤라 같은 거 축구장에서 너무 불어가지고 예, 사람들이 귀청 떨어지겠다고 막 저 소리 많이 들으면 그 축구 선수들이 사기가 꺾일 정도다라고 하는 악기고요. 선생님도 영국에 백파이프 있다는 건 다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핀란드에는 오우히코라고 하는 악기가 있다. 중국의 얼후,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의 베게나, 아일랜드에 아이리시 하프라고 하는 악기들이 있다. 뭐 이런 악기들이 조금씩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그림 정도 잠깐 그냥 봐주십시오. 외우신다라는 것보다 그냥 귀동량, 눈동량 정도 해두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기들이 좀 있다라는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페이지 정도 보시는 거 외에는요, 그닥 드릴 말씀은 없겠고요. 라데츠키 행진곡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 라데츠키 행진곡은요, 요한 스트라우스 1세,
즉 요한 스트라우스 2세가 우리가 잘 아는 왈츠 작곡가이고요. 요한 스트라우스 1세 아버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빠바밤 빠바밤 빰빰딴 따띠다다다단 빰 따라란 따라란 따라밤 빰빰 아시는 곡이죠. 자, 그래서 요런 행진곡이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편곡을 해놨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행진곡이 있다 정도였습니다. 진짜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함께 알아가는 시대의 음악이 나오는데 이 교과서에서 선생님들하고 예비할 악곡은 요거였습니다. 청성곡이요. 일단 청성곡 이야기 좀 한번 해볼까요? 청성곡, 청성자진한잎. 이 청성자진한잎은 가곡의 마지막 곡인 태평가의 반주 선율을 변주하고 청성과 식임새 등을 추가해서 발전시킨 곡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금이나 단소로 주로 연주하고 있죠. 장구 반주 없이 불규칙한 박자로 연주됩니다. 장구 반주가 없습니다. 원래 태평가가 대여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초장서부터 연주를 하고 있고요. 이 곡의 악보는 악곡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들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국립국악원 악보와 사람들이 전수받고 있는 악보가 미세하게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악보에 따라서 실제로 굉장히 다른 악보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구 반주가 없고 실제 연주자가 연주할 수 있는 자기 호흡에 따라서 조금씩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들이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께서 이 교과서를 통해서 보고 계신 악보는 대금 악보입니다. 대금 악보로 이렇게 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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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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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갖고 띠란 띠라리라라 해갖고 이렇게 나와 있는 악보를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데요. 요렇게 체보 내지는 식임새를 표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께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요. 일단 이 악보는 시름은 한 옥타브 위에서 소리가 날 겁니다. 시름은 한 옥타브 위에서 소리가 날 거고, 그러니까 첫 음이 실제 높이는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실제 높이는 남에서 소리가 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생님들께 제가 오늘 요거 없이 프린트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게 지금 선생님들께서 교과서에서 보시는 악보이죠? 교과서에서 보시는 악보이고, 그리고 요게 참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른 교과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악보다라고 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과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교과서 어디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은요. 교과서 출판사 상관없이 이것도 되게 많이 쓰는 악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 요런 악보 같은 경우에는 대충 제가 봐도 알겠는 게 이건 남이 있을 때 여기다가 이런 표시 하나를 보통 해주시고요. 여기다 이런 표시를 하나 해주시고 여기 뒤에다도 하나 붙이시고 앞에다도 이런 표시를 하나쯤 더 붙이시거나 이 정도 붙이면 이게 될 거고요. 요거는 똑같은 남이라도 남을 하나 쓰시고 요거 정도 붙였을 때 니리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하나 아래 하나 위 바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렇게 되어 있을 때 많이 쓰시는 표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 요렇게 되어 있느냐의 차이 정도에 따라서도 되어 있는 게 다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책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남 앞에다가 임도 하나 쓰셔가지고 임도 쓰시고 임남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쓰시는 경우도 있고 이건 보는 분들마다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느 버전을 가지고 악보를 만드신 건지 저희가 사실 알아보기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걸 딱 떨어지게 말을 하기는 어려워요. 선생님들, 저희는 그래서 일단 큰 음계만 좀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도로 뽑으면서 나무로 쭉 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차이냐라고 하면 N자 모양이든가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거를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띠라란 할 때도 이것도 태에다가 이게 있느냐 아니면 태 이거 붙이고 뒤에다가 혹은 위에다가 요걸 붙였느냐 안 붙였느냐 그런 차이들이 좀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요걸로 표시를 했고 여기는 요런 표시들로 붙여서 지금 다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표기들이 조금씩 달라진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렇게 조금씩 다른 표기들을 하면서 어쨌든 위에 것도 대금청송곡, 아래 것도 대금청송곡이라고 조금씩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차피 수업 준비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음 교과서에 나오게 될 게 YBM이거든요. 그래서 YBM 걸 좀 미리 좀 땡겨와 봤어요, 선생님들. 요게 YBM 악보입니다. YBM 음악 감상과 비평에는요, 단소 청송곡이 나올 거거든요. 단소 청송곡이 나올 텐데, 단소 청송곡에는 첫음이 임이 됩니다. 첫음이 임이 됩니다. 남이 아니라 임인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임인 상태에서 시작이 돼서 임인 첫음이 요걸로 가서 붙습니다. 그래서 한음 아래 한음이 본음에서 따라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좀 차이가 나죠.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께서 여기 보시면 2번인데요. 요 2번 표시가 여기요. 두음 아래의 한음 위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저희 단소 선생님 표현을 빌면 혓바닥 같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해서 이거를 그냥 쉽게 혓바닥 이런 표현을 쓰시기도 하는데 나라란 이렇게 표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걸 2번에다 표시를 해주셨는데 선생님들 악보에 따라서는 여기도 이게 혓바닥이라고 주장을 하는 악보들도 실제로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악보들 따라서 꽤 차이가 납니다, 선생님들. 예, 꽤 차이가 납니다. 여기 붙든 몇 군데 붙든 상관없는데 요 혓바닥 표시는요. 어, 단소 청송곡에서 꽤나 특징적인 표시이므로 꼭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 표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두음아래 한음이 제자리로 오기. 요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될 표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대금에서 혹시 이거 위에다가 이거 달고 이것도 기억해야 되느냐라고 하시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는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악보가 어느 게 나올지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악보가 어느 게 나올지까지는 알 수가 없어서 진짜 어느 악보를 가지고 나오게 될지는 감을 못 잡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물론 저희가 YBM 할 때 할 겁니다. YBM 할 때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요 표기들 요런 것들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좀 섭섭하다면 섭섭한 게 박영사 교과서에서는 악보만 딸랑 딸랑이라는 말이 조금 모호합니다만 예, 딸랑이라는 말은 좀 모호합니다만 악보가 요 상태로 되어 있어서 지금 선생님들하고 더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여기에 떠이어 표시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악보가 표준적인 기본은 조금 아닙니다. 그래서 정간보가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일단 지금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대금청송곡이네. 대금청송곡이네 까지만 좀 봐주세요. 그래서 대금청송곡을 일단 눈으로 좀 익혀주시는 게 지금 하셔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정간보로 나오는 대금 청송곡과 그것을 잘 반영하고 있는 오선보를 하나 정도 페어로 구하시거나 아니면 대금 청송곡에 정간보를 하나 놓고
그거를 역보하시면서 비교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금 청송국의 정관보가 제대로 반영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틀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좀 확인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학보는 제가 무척 찾았는데 정관보랑 딱 맞아떨어지는 애는 잘 구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학보로 하실 수 있는 건 이 상태로 그냥 살짝 이거 청송국이야 라는 정도 하시는 거, 그거 외에는 조금 어렵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그리하여 대금 청송국이다 라는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프린트에서 보여드린 단소 청송국하고 한번 비교를 해주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음역이랑 첫음이 어떻게 다른가 정도를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아까 보셨던 얘랑 어떤 차이가 나는지도 한번 살짝살짝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 악보가 사실은 무리를 하지는 않은 악보잖아요. 너무 많이 생략되어 있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 악보도 한번 좀 봐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악보에서는 주로 남, 태, 그 다음에 청, 임 이런 식으로 해갖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남, 청, 태, 청임 이런 식으로 해서 주요한 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떠이어 표시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는 거, 이렇게 한 번씩 좀 확인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YBM 할 때 이 악보랑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릴 게 있을 테니까 그때 가서 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수룡음으로 가겠습니다. 수룡음의 단소 확보가 매우 좋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수룡음 단소 확보를 한번 좀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수룡음의 단소 확보를 좀 신경 써서 봐주시라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가 요거를 보통 음, 그 생황악보랑 같이 볼 적에는 장식음들을 매우 많이 뺀 상태에서 보게 되지요. 근데 요렇게 놔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상태로 한번 좀 확인하시면서 보아도 좋으실 것 같고요. 점사분음표 위에 16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서 16박자리로 되어 있는 16박자리로 되어 있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곡의 반주 음악으로 되어 있는 악곡이다라는 거 한번 확인하시면서 보실 겸해서 이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룡음이 생소병주로 연주될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구장단이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생황에 대한 설명 잠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선생님들 현악 영산회상 중 세령산이 나올 겁니다. 이 현악 영산회상, 세령산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좀 복잡하게 들어갈 거거든요. 이제 선생님들 한번 요 악보를 한번 좀 보시고요. 프린트도 한번 좀 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 부분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지금 프린트가 준비가 되셨다면 저랑 이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악 영산회상 중 상영산이고요. 지금 이 악보는 검은고 악보라고 위에 딱 적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상영산 악보 국립국악원보가 지금 프린트에 있죠. 거기 지금 요렇게 검은고보에 요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가 사괴라는 뜻이에요. 사현이란 뜻이 아니고요. 사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미플랫 위에 일자가 적혀 있을 건데요. 이 일자는 문현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악보인데 좀 달라 보이시죠? 예, 다른 것도 있고 조금 사보 과정에서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교과서가요. 제가 좀 요건 찬찬히 말씀을 드릴게요. 문현입니다. 일자가 적혀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거는 교과서가 악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설명하면서 가면 돼요. 문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의아하게 보는 건 여기에 미플랫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없었을까는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슬기둥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슬기둥 요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슬기둥 요렇게 되면 되고 그다음에 국립국가공보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이 표시가 더 좋기는 하니까 이건 좋습니다. 그래서 슬기둥 그다음에 뜰 표시입니다. 오케이, 뜰. 이건 괜찮아요. 뜰. 그다음에 다시 여기 지금 일 표시가 되어 있는데 뜰, 아, 문현입니다. 요거를 지금의 국립국어공부에서는 흥이라고 합니다. 왜 흥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렇게 강세를 주어서 하진 않거든요. 여기 그냥 살짝 퉁 칩니다. 그래서 흥, 살짝 액센트 없고, 그 다음에 기둥까지는 안 쳐도 돼요. 안 쳐도 되는데, 쳐도 되고요. 쳐도 되고. 어쨌든, 예, 여기가 기둥해도 되고 그냥 쳐도 되고 적어도 됩니다. 기둥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이 진짜 문제인데 진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국립국어공부에 지금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오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선생님들? 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자가 하나 적혀 있죠, 선생님들 보시기에 틀림없이. 오자가 하나 적혀 있어요. 오자가 하나 적혀 있거든요. 이거 지워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상관없으니까 오자가 하나 적혀 있어서 이게요, 선생님들 여기가 오자가 하나 적혀 있다면 이 오자는 뭐가 돼야 할까요? 여기서 오자는 괴하청입니다. 괴하청이거든요. 괴하청이고요. 괴하청이 되면 이건 뭐가 되셔야 되느냐 하면은요. 오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고 여기가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여기에 뜰이 하나 더 붙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게 다시 문현이고 그리고 여기 기둥 요렇게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뜰이 붙어야 합니다. 뜰이 붙어야 하고요. 지금 교과서에 뭔가 한 개씩 좀 밀려간 것 같죠? 교과서 악보가. 지금 국립국어공부랑 좀 비교를 하시면 그렇게 좀 밀려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없어야 합니다. 아무 기호가. 이렇게요. 자, 이게 지금 국립국어공부와 교과서 악보의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돼야 맞습니다. 의미 하나가 없고 요렇게 맞춰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야 맞겠죠? 그래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뭐 이렇게 해서 박자도 이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맞춰져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가 요렇게 돼야 맞겠구나.
이렇게 되면 박자가 맞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박자가 맞죠.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가 6,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4, 이렇게 되고요. 그래야 국립국어공부 상태로 맞춰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맞춰지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4 이렇게 해서 맞춰지고, 그 다음에 6 상태로 맞춰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100번 양보를 해서 얘를 없다 손 치더라도 없을 때 뜰은 없으면 없어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 뜰은 없어도 되는데요. 얘는 있어야 되거든요. 오현이요. 괴하청을 치는 건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 요건 있어야 돼요. 뜰이 없어요. 뜰이 없어야 되고 오현을 치는 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얘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립국어원보에도 보면 마지막 박이 괄호 쳐져 있는 건 있는데 괴하청을 치는 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있어야 될 게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니까 악보에서 요렇게 된 표시가 뜰 표시랑 로마자 O 표시랑 좀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좀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뜰이고요. 그다음에 뜰 표시하고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이 좀 문제인데요. 선생님들 여기 국립국어공부에 여기 3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3이 뭐죠? 3? 대현입니다. 대현 치라는 얘기거든요. 대현을 치라는 얘기인데 저 하자가 저게 원래 뭐 할 때 쓰는 하자죠? 하. 괴상청, 괴하청 할 때 쓰는 하자잖아요. 괴하는 다섯 번째 현이고 높이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하일 수가 없거든요. 얘는 저 하자를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이 글자를 쓰셔야 돼요. 이 글자를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 대현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고쳐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써야 합니다. 그리고 얘는 대현에서 높이를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손을 쭉 뻗어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덩, 둥, 등보다 더 뻗으면은 뭐 나지요? 구음상 얘가 징이에요. 징, 뜰 이렇게 되는 아주 유명한 애죠. 이렇게 소리 나야 합니다. 굉장히 논란이 많은 얘기거리가 많은 장단인데 하필 그 장단이 왔는데 하필 그 장단이 이리도 악보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라고 지금 좀 고민이 됐었습니다. 이게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사실 교재에도 저도 요거를 허겁지겁 반영을 했는데요. 수업 시간에 고치느라고 좀 애를 먹기는 했었습니다. 왜 기둥이 반영이 안 돼 있을까? 왜 이 뜨는 표시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뜨는 표시하고 오현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을까? 저 하자는 왜 썼을까? 이러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섭섭하다라는 생각이랄까? 좀 그런 게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요게 좀 조금 마음이 그러네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좀 확인해 주셔야 될 악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간보 가져다 놓고 한번 비교하시면서 보셔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좀 꼭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령산 정간보가 그 다음 페이지 프린트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도링뜰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실 거예요. 도링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자출입니다. 그래서 자출 표시를 이렇게 해 놓으셔도 되겠고, 자출은 그냥 그 자리를 통 이렇게 짚어가지고 쓰는 거니까 통, 손가락으로 통 치거나 뜯거나 이렇게 하는 게 자출이에요. 그래서 한자로 이렇게 자자를 쓰기도 해요. 자출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다리 하는 이 부분도 다시 자출로 연주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자, 한자 자자를 쓰거나 아니면 자출 표기를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동당, 퉁당, 뜰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도 뜰이 빠졌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들한테도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물론 뜰이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 저기는 또 해당이 없기도 하지만, 뜰이 제일 잘 나타나는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면 앞에 음하고 뒤에 음이 똑같은 자리일 때 뜰 쓰기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쳤는데 내 손가락이 그 자리인데 다시 올려뜨면 제일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음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연주보다는 땡 치고 이렇게 올리면 편하니까 뜰 자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령악보입니다. 타령악보이고요. 이 타령악보에서는 방금 그 말씀을 드리고 나자마자 다른 자리를 떠버려 갖고 지금 좀 머쓱할 정도인데, 살갱, 동뜰 뭐 이렇게 돼 갖고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 악보는요. 타령악보는 제가 다른 거보다는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당동, 징뜰동, 당동, 징뜰동. 여기가 떠요. 예,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좀 특이하게 뜨고 치고 이렇게 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또 말씀드리자마자 엉뚱한 반대 방향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얘는 당동, 징뜰동, 당동, 징뜰동 이렇게 됩니다. 자, 선생님들 우리 그 타령은요. 딴 따단 땀 빰띵 따단 딴 딴딴 딴딴 따단 딴딴 따단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음악 조금만 알면 얘는 거문고하고 그 주요 멜로디 좀 다르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면 임무중 임중태 황무림 뭐 황무중이었나 따단 딴딴 이렇게 돼서요. 조금만 외우면 멜로디 외우면 이거 타령인 거 금방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문현을 툭툭 잡아 빼고 나면 그 평조 회상이 이 상태에서 문현만 가만히 있고 그대로 사도 아래로 내려오는 아주 전형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들고 평조회상 타령을 바로 만들어서도 만드실 수 있는 악곡이에요. 그런 점도 되게 특이해요. 그것도 하나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 제가 정간보를 드린 이유는요. 평조회상을 만드실 때 구음은 거의 같아요. 똑같아요. 구음이 똑같은 상태로 그대로 내리면 돼요. 몇 개가 될까요? 4개가 되겠죠. 뭐 이런 원리를 만드실 수 있는 악곡이다라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쯤 나왔으면 할 줄 아셔야 된다. 이 3개 정도는 바로 알아보셔야 되고 악보도 바로 알아보셔야 되고 4개로 바로 내리실 수 있어야 되고 뭐 할 게 무궁무진입니다. 그래서 그냥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뭐 요런 거 하십시다 라는 이야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바그너 오페라 로엔그린 중 혼례의 합창입니다. 자, 드릴 말씀. 로엔그린이 바그너의 인생에서 어떤 오페라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까지는 오페라였고 다음부터는 거의 뭐가 된다? 음악극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오페라에서 합창이 주는 효과, 뭐 군중 씬에도 사용이 되고 저는 장면의 전환에도 도움이 되며 뭐 여러 가지 해설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될 테니까 그런 이야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엔그린의 줄거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전설에 나오는 성배의 기사가 로엔그린인데요. 성배의 기사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전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다.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이 교과서에 나왔습니다. 언제나 다 교과서에 나오는 너무나 유명한 악곡이기는 하죠. 도입부하고 주제 선율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협주곡 악장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별거 없을 것 같고요. 카덴자 이야기만 잠깐 좀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0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이거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거의 같이 있거든요. 신기, 반기, 새로운 학기의 발견이라고 해서 거의 같은 악보가 같은 내용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데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빼서 요걸 살려놨어요. 바코드 음악이라고 해서 소리 정보를 바코드로 만들어서 스캔하면 전자음악처럼 들리도록 만든 악기다라고 해서 바코드 음악 있고요. 글라스 하프는 뭐 대충 느낌이 오시죠? 2000개 구슬로 연주하는 악기, 뭐 재활용 오케스트라, 테레민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 전자음악 이야기할 때 처음에 말씀드린 테레민입니다. 자, 그래서 뭐 요런 이야기거리가 있다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비슷한 것들이어가지고요. 선생님들께 그냥 뭐 107페이지에서는 폴리스 사운드 만들기 뭐 이런 걸 하나 살려놨는데요. 다양한 매체를 사용을 해서 폴리스 사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폴리 아티스트 전에 말씀드렸죠. 소리들을 만들어서 녹음하고 뭐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봄 햇살에 나무 흔들리는 소리를 저희가 녹음을 한다는 건 좀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를 녹음을 한다? 그게 정확하게 구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종이를 구겨지거나 뭐 이런 소리를 내서 나무 흔들리는 소리를 대신한다든가 뭐 새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뭐 이런 것들도 의외로 새로운 소리 같은 거 이렇게 실제 소리가 아닌 걸 녹음을 해서 그럴싸하게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이요. 자,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폴리 아티스트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급 음악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잠깐 있고요. 자, 남생아 놀아라라는 노래 지난번에 선생님들께 보여드렸죠. 이게 강강술래에 붙여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육자배기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자배기토리의 자진몰이 장단을 활용해서 한번 창작해보기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교과서 내용 중1 교과서 중학교 1학년 1 교과서에서는요. 보여드린 대로 세령산을 포함한 그 영산해상 악보, 청성곡, 수룡음 악보 이런 악보들이 다른 교과서들보다 조금 자세하기도 하고 좀 특이하기도 하고 별로인 악보도 있고 예, 그래서 좀 확인이 필요한 악보들도 좀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것들만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을 좀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다른 교과서랑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중학교 2 교과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2 교과서에서는요. 어느 교과서에서는 한 번은 나타나야 될 악곡이기는 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악곡이 교과서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1997년도에 나온 악곡이라는데 예, 이렇게 아주 유명해진 악곡이랍니다. 그래서 뭐 너무 유명해진 악곡이어서 뭐 선생님들께서 한번 그냥 확인이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보신 악곡이에요.
성자들의 행진이라고 해서 이것도 흑인 연가에서부터 나온 악곡인데 딴 거 없이 그냥 약간의 선생님도 이렇게 뚜루뚜루 뭐 이런 거를 스캣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스캣을 붙여서 2부 합창으로 만들어 놓은 노래 이런 것들이 하나 실려 있길래 그냥 요거 하나 확인하시라고 드렸습니다. 대단한 건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에서는요. 붉은 노을이라는 노래를 하나 좀 드렸습니다. 카혼으로 반주하는 형태를 하나 제안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뭐 카혼 이야기는 저희가 음악 연주 교과서 같은 데서 많이 했었으니까 카혼은 뭐 별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붉은 노을을 이문세가 노래하는 건커녕 빅뱅이 노래하는 것도 못 보신 세대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어쨌든 이런 노래가 있다더라 라고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노래가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뭐, 이게 뭐야 라고 했는데요. 이 노래가 그냥 선생님들 저기로 한번 나왔었어요. 뭐였지? 보르둔 문제로 나왔나? 뭐 이래가지고 그냥 한번 나오기는 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랬다더라 정도 봐주십시오. 할 게 뭐 있겠습니까? 26페이지 와보십시오. 별로 보여드릴 게 너무 없어가지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나 잠깐씩 볼 겁니다. 희망과 영광의 땅이라고 해서 많이 뭐 보신, 네. 악곡인데요. 영국 작곡가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의 일부분, 미뉴에트 부분에 가사를 붙였다라고 해서 많이 보신 악곡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 곡을 위풍당당이라고 심지어 부르는 바로 그 악곡입니다. 자, 엘가의 음악이었다라는 정도 확인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정도? 네. 네. 이 노래가 아따맘마에 나와가지고 제가 어이가 없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 노래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도 이거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의 4악장 부분에 뭐 리듬 붙여가지고 지구를 지켜요 뭐 이런 거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냥 선생님들 다 아실만한 예, 아실만한 뭐 싸이의 아버지 랩과 관련된 노래가 잠깐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정도입니다. 진짜 보여드릴 악곡이 너무 안 남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1946년도 악곡이라는데 김대현 작곡의 자장가 뭐 이런 노래들이 좀 남았고요. 정말 이제 별로 보여드릴 게 별로 없는 징글벨 락이라고 하는 요런 노래 정도가 남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일 났네 하는 순간에 통영 개타령이 하나 나왔습니다. 선생님도 요게 시험에 나왔던 악곡인 건 아시죠? 예,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선생님도 요게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자진 타령 장단이 공식적으로 쓰인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동안은 내내 자진 모리 장단이 주로 사용이 되다가 자진 타령 장단이 탁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이 자진 타령 장단이 교과서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데 교과서에 있는 악곡들 중에 자진 타령이 이만큼 어울리는 세를 가진 악곡도 참 드물 거예요. 유독 좀 어울리죠. 개야 이렇게 돼 있는데 덩덩 덩따 여기에 딱 맞잖아요. 이 곡이. 그래서 유독 통영 개타령은 자진 타령 장단에 유독 좀 잘 맞는 악곡이다라고 해서 청사, 초롱 여기도 딱 맞고 그래서 이 곡은 자진 타령의 새를 살리기에 가장 어울리는 악곡이라더라 라고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나 이야기하면 모를까 이 곡 가지고 할 얘기는 그닥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곡이기는 한데요. 56페이지, 7페이지에 I Sing You Sing이라는 노래가 하나 포함되어 있다라는 정도 안 보신 악곡으로는 하나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할 게 없었어요. 함께 즐기는 연주에는 진짜 할 게 없었고 함께 알아가는 시대의 음악에서는요. 78페이지에 김죽파류 가야금산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죽파류 가야금산조에서는
많이들 보시는 악곡이기는 한데 그래도 그냥 하나 확인이나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정도? 그래서 그냥 뭐 악곡 나오는 장단의 모양새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곡 우초 초수대엽이 나왔는데요. 어단성장 나온 거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좀 봐주시고 그냥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그냥 저랑 이제는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가사 붙임 나올 것 같아요. 예, 이렇게까지 되면 가사 붙임이 안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 최소한 한 장, 1장 혹은 2장까지만이라도 332, 332 그려놓고 가사 붙는 자리 좀 외우고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교과서에서 나오는데 도대체 안 나올 재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리고 시조하고 가곡 부교하는 거는 이제 뭐 너무 많이 보신 거라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방원의 프론티어가 나오고요. 여기 뭐 악단 광칠의 영정거리라는 둥, 이날치에 범 내려온다라는 둥,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더 감상하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선생님도 여기 양방원의 프론티어는 너무 유명한 악곡입니다. 뭐 아시안 게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나왔던 악곡이고 워낙 많이 연주가 돼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광고 음악 같은 거로도 꽤 많이 들었던 악곡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뽑아놓은 페이지는 87페이지입니다. 봄을 모를 리가 없는데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아까 콘치타토 말씀드렸잖아요. 콘치타토와 관련되어 있는 죄송합니다. 콘치타토와 관련되어 있는 악곡이 원래 콘치타토가 리듬이 빨리 같은 음이 많이 반복이 되면서 약간 사람들의 격양된 느낌을 많이 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되게 화평한 부분들을 나타낼 때는 그렇게 안 나타나다가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과 번개가 봄을 알린다 뭐 이런 부분이 나타날 때 주로 이렇게 같은 음이 많이 반복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그동안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귀로 들을 적에는 이 사계가 독주협주곡처럼 들리실 텐데 모든 교과서들이 합주협주곡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요. 그래서 대개는 합주협주곡 취급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합주협주곡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낭만주의 음악으로 넘어가는 페이지는 90페이지예요. 그래서 왜 90페이지 낭만주의 음악에서 뭘 보시라 라고 했느냐 하면 교향곡 8번 미완성입니다. 저 교향곡 8번 미완성에 여기 선생님들 보고 계시는 주제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확인하시면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페라와 뮤지컬이 소개되고 있는 부분이 96페이지에 등장을 하는데 96페이지에 오페라 구성 요소가 새롭지는 않으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오페라 아리아를 부르는 부분을 뭐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페라하고 뮤지컬을 비교하는 차이점 이야기하는 부분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뮤지컬의 대표적인 넘버 한번 봐봐라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잠깐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서가 아니라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잠깐 이야기해 놨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할 게 없는 가운데 10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00페이지에서는 뭘 했느냐 하면 변형장단 만들기인데 변형장단 창작이에요. 거기서 국거리 장단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고 하면서 덩기덕 쿵더러러 쿵기덕 쿵더러러 한 다음에 덩덩덩 쿵기덕 쿵더러러 해서 이소박으로 변형 주는 방법 이야기를 하다가 자 선생님들 요거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다는 형하고 맺는 형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 좀 안 쓰는 데들이 많았거든요, 교과서들이. 그래서 여기 마냥 있길래 창작을 빙자하여 이론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이렇게 칠 적에는 되게 가사가 여기 끝까지 붙어서, 아니면 끝까지 안 붙어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어 무슨 곡으로 하든지 뭘로 할까요? 천안 삼거리 흥 능수양 버드라 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래가 우리가 사람이 들을 때 그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 이렇게 되면 다는형이고요. 축 늘어졌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장이 하나가 끝나면 맺는형이거든요. 그래서 쿵기덕 쿵덕 이렇게 하면서 끝나면 여기서 딱 끝나니까 문장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죠. 맺는형은 문장이 끊어지는 겁니다. 자, 더러러러는 계속해 보세요. 이야기를 계속해 보세요고 쿵덕은 끝났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대부분 끝나는 부분을 맺는형이라고 해서 깔끔하게 더러러를 붙이지 않고 끝내게 됩니다. 자, 요게 다는형하고 맺는형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기초로 해서 너희도 한번 만들어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한강수 타령으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한강수 타령은 이런 걸 예를 보기에 되게 좋은 곡인 게 다는형, 맺는형도 연습할 수 있고 수, 상, 선 타고서 하는 부분에서 수상선에서는 이분박을 연습시키기도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변형장단 연습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주 연습하는 문제도 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변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랩 만들기 나오고 있는데요. 랩뿐만 아니라 힙합이라는 문화 잠깐 소개하고 있어요. 힙합은 랩, 그래피티, 디제잉, 비보잉 같은 것들을 합쳐서 힙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더라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요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교과서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교과서들이 좀 더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보다 많이 가벼워지신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편안해지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저도 좀 이제 부담이 덜하다라는 생각은 좀 했었는데요. 과연 그러한가 라고 한다면 아직 저희한테는 2권 정도 음악과 감상 음악 감상과 비평 교과서가 남았는데 어 그 교과서들은 아직도 좀 해야 될 게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YBM 아침나라 교과서의 음악 감상과 비평 교과서들이 조금 시간을 더 잡게 될 거고요. 그리고 좀 나머지 교과서들은 할 게 확 줄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좀 그 교과서들을 좀 남겨 놓고 있고요. 오늘은 요 정도로 그냥 가볍게 한번 교과서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